생중계 중에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다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추려서 질문 두 분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또 의견으로 이렇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. 먼저 정민승 교수님한테 2개 올라왔는데 그중에 정 교수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. 온라인은 취향 중심 그룹화로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. 차별과 혐오. 우리 정 교수님이 이 분야 또 전문가세요. 아닌데요. 아, 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SNS가 새로운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공고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한다. 그래서 사실은 정보는 넘쳐나고 서로 소통도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편견을 극복하고 혐오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질문해 주신 대로 자기의 취향이나 혐오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방식, 그러니까 사실은 뭐 페이스북을 봐도 그렇고 그룹핑이 자기가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SNS에 자기 친구로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이나 테크놀로지의 설계 방식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상품을 더 판다거나 그룹핑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20대 남성에 대한 시사인의 이제 어떤 조사에도 나타나듯이 어떤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사이트 이런 데서 자기가 피드백을 더 혐오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점점 더 혐오를 갖게 되는, 그래서 학습과는 더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, 사실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극복이 안 되고 더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오히려 가능하고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공적인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온라인 감시단 문제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만, 그러니까 공공적인 개입이라는 것이 가버넌스 차원에서 항상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, 그래서 그렇게 그룹핑이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과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평생학습이 생활 속에서 좀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어떤 혐오나 이런 태도들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아까 새로운 방식의 버추얼 리얼리티 얘기를 했듯이 조금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. 내 안에도 편견이 있구나.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편견이 있거든요. 근데 내 안에 편견 찾기,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생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학습의 매개가 아까 발표해 주신 그런 뭐 독서라든가,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혐오는 특히 자기 안에 어떤 자기의 열등감과 결합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평생학습에서 늘 얘기하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 가운데 자기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혐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극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어서 우리 신기수 대표님께는 공동체인데 온라인 모임에서 라포 형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라포 형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,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 100세 시대인데 노인 모임이 없다고 하네요. 이분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. 온라인 모임에서 라포 형성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이제 100일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. 그래서 모임 시작하기 전에 번개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분, 못 오시는 분은 뭐 할 수 없고요. 그러니까 모이실 수 있는 분은 미리 모여서 하고, 그다음에 중간 모임도 한번 하고, 그다음 끝나면 완주한 사람들의 모임도 하고,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. 상시적으로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니까 한계가 있죠. 그런데 뭐 좀 일상을 공유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뭐 일찍 일어난 사람이 뭔가 난 지금 뭐 어떤 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
오프라인도 좀 겸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상 공유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형성을 합니다. 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모임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인데 저희가 사실 40, 50대, 뭐 60대 초반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70대 이상이 이제 온라인 모임 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.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오프라인에 참여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역에 계신 무슨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동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는 기기에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이어서 이제 이것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변정인 본부장님께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.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 예산 정책, 또 문해학습자 학습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. 이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. 기타 의견인데 유튜브가 아닌 평생학습 플랫폼이 나오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소외계층 격차 해소 꼭 필요하다. 마무리 짓겠습니다. 제 말이 아닙니다. 부천시 평생학습 최고다. 박수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. 오늘 포럼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.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희수 교수님, 정민순 교수님, 신기수 대표님, 변종인 본부장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시청자분들께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댓글창에 뜨는 URL 주소로 들어오셔서 만족도 조사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전 질문자들께는 이미 URL을 발송했습니다. 또한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발송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포럼 자료집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 이것으로 2020년 제15회 부천시 평생학습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